자,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아서 날로 먹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만 되면 이렇게 시장이 좋아요. 먼저 번에도 병원 가는 날 시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들 행복했었는데, 오늘도 병원을 가야 되는데 시장이 혹시라도 눌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개장 초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탄력이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늘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라도 어떤 게 우리가 참 이것도 복이에요. 복. 아주 중요한 또 주요한 시점에 아주 멋들어진 전략을 잘 설정을 해서 대처를 했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복이 많으신 거고 저도 뭐 복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뭐 겸손을 떠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뭐 이것도 실력이죠. 어제 같은 날 대부분이 공포감에 빠져서 물량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조정이다. 삼성전자 8만 원 온다. 뭐 삼성그룹 난리 났다.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었겠죠. 또 자동차의 경우도 위에서 이제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음봉이 형성되고 뭐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된다라는 해석도 많이 있었겠죠. 시장도 3,000포인트가 이탈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겠죠. 자, 결론은 그들의 과거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윤정두를 멘토로 선택을 하셔서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과거치와 윤정두의 과거치를 비교를 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주식을 예를 들어서 오래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주식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께서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2000년 이후에 윤정두는 88년, 87년부터 주식을 했다라고 그랬고, 그 근거 자료로 그 당시에 증권 카드를 보여드렸죠. 그 증권 카드가 럭키 증권 카드입니다. 그 럭키 증권 카드가 이제 34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34년 된 럭키 증권 카드, 그런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계시겠죠. 또 그때부터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주력주, 극대형주 기준에서도 주력주를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고 매매를 하셨느냐,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그랬죠. 불과 얼마 전입니다. 2016년도에 폭등 랠리, 불과 얼마 전에 형성되어 있던 2016년도의 폭등 랠리를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폭등 랠리가 2016년 대비해서 30% 올라온 폭등입니다. 2017년도 26% 올라왔어요. 이것을 누가 끌고 올렸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무려 8,400에서부터 27,000으로 얼마 올라온 거예요? 130%, 116%, 정확히는 116%. 116%를 끌어올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2% 올라온 것보다 더 많이 올라오면서 116%, 시장 30%.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 아직 꼬리까지 다 감싸지 못했습니다만 284%. 시장은요. 1970포인트를 기준 잡아야죠. 저점이 아닙니다. 1970에서부터 들어올린 걸 기준을 잡으면 현재 기준에서 얼마? 600포인트, 1000포인트, 1100포인트가 올려졌기 때문에 55% 올랐습니다. 55% 대비해서 285% 비교를 하게 되면은 시장 주도주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겠죠. 지금 2016년 이후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2020년에 가장 먼저 이 고점을 넘겨준 업종이 1월 달에 전기전자 업종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 장대 양봉이 3개 뻗쳐 올라올 수 있었던 이 흐름도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이라는 거, 그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의 주도주는
이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다. 그 앞전의 흐름에서는 바로 직전 2016년 이전의 직전의 흐름에서는 화학이죠. 화학에서 2007년도 고점을 말도 안 되게 뛰어넘기는 정유업체들이 7배, 화학업체가 14배 올라오는 폭등 랠리. 시장은요, 시장 이때 얼마 올라왔죠? 150% 올랐습니다. 150%. 시장 150% 올라오고 2007년 고점을 겨우 넘길 때 방금 보신 화학업종이 끊임없이 3년 내내 밑도 끝도 없이 지금의 의약품처럼 실적도 안 되는 것이 그냥 들어올려서 2007년 고점 대비해서도 허벌나게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중간에 이렇다 할 조정도 안 주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악들을 썼을 거예요. 팔으라고. 이럴 때도 어마어마하게 악을 썼겠죠. 팔으라고. 결론적으로 이 화학업종과 운수장비가 어떻게 됐다? 2008년 이후에 시장 150% 들어올릴 때 이들이 주도 업종으로서 이렇게 들어올렸다. 이렇게. 근데 이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다 팔아라. 최고점에 도달했다. 다 팔아라.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고점을 넘기는데 저게 정점이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을 다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조선주 운수 장비입니다. 여전히 자동차와 조선이 껴있는데 조선 그 당시 기준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껴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더 적어 보이지만은 이 당시 기준의 시장이 얼마? 300%, 512에서 2100, 1500%가 올랐으니까 300%. 한국조선해양이 얼마요? 33배, 시장 대비 10배 올라갑니다. 그게 주도 업종이랍니다. 이 당시에 여기서 다 팔라고 했겠죠. 근데 뭐 이렇게 길게까지 횡보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꺾여져 내려간다면 이런 식의 흐름이 터집니다. 고점에서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량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질질 밀리거나. 결론적으로 지금 어제의 흐름을 겪어보지도 못한 쪽에서,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는 저때 시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2016년 바로 얼마 전인데 저 당시 기준에 IT가 시장을 견인했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면서 지금의 흐름을 기준을 논한다? 주도주는 엄연하게 시장에서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업종뿐이 안 돼요. 이 당시에 시장을 견인했던 거는 전기전자 업종, 그 다음에 시장 수익률 조금 넘기는 거 기준에서는 금융지주사, 그 다음에 철강이 전체가 아니에요. 포스코만 같습니다. 또 조선주가 전체가 간 게 아닙니다. 한국조선해양만 같습니다. 그들이 간 이유는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화학주가 왔습니다. 화학주도 실적 개선폭, 금리를 올릴 정도로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있었고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고 거기에 기초소재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LG화학, 하나솔루션, 그때 명분은 또 추가적인 명분은 2차 전지 부분도 있었고 태양광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화학주의 기준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쪽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코스피 지수 기준에 대형주만 간다 그랬죠. 중형주, 소형주가 갈 수가 없어요. 중형주, 소형주가 가는 건 언제라고요? 34년 동안 주식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나 주식 오래 사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야. 결론은요, 겪어보지 않았거든. 왜? 잡주만 해봤거든. 아니, 나는 대형주 했는데 대형주를 해더라도 바닥 종목, 순환선 종목만 해봤거든. 시장 수익률 겨우겨우 나오는 종목만 해봤거든. 안 돼요. 그래서는 중형주, 소형주가 가는 거는요, 묻지마 투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갑니다. 묻지마 투자가 뭐라 그랬어요? 펀드에 자금이 들어올 때 기준이라고 그랬죠. 펀드에 자금이 들어올 때. 그 자금이 들어올 때 비로소 시장은 묻지마가 되는 겁니다. 왜? 투신에 돈 들어오면 투신은 묻지마로 사야 되니까. 지금은 대형주가 가고요. 중형주, 소형주는 못 가요. 개별주들 일부 움직일까? 우리도 지금 기준에서 요즘에 들어서 더 강력하게 주도주 위주로 오늘 미코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8월 달이죠. 그때는 순환성으로 한 바퀴씩 돌릴 때
뭐 그런 흐름 나올 수 있어요. 에코프로는 안 움직이나? 갈 수 있죠. 명확히 봐야 돼요. 음식료부터 쭉 내려봅니다. 또 음식료, 섬유유복, 종이목재, 화학 정도가, 화학도 약했죠. 2016년 바닥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2017년 고점을 지금 넘기잖아요. 2018년 고점을. 얘가 무지하게 센 것 같은데도 그렇게 센 것도 아니었다. 결국은 낙폭 과대 이자 해소시켜놓고 주도력은 제한적이다.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이 누적적인 걸 다 떠나서도 10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여전히 1등은 전기전자 업종. 의약품도 비이성적인 흐름이 연출이 됐었죠. 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트리온 삼형제,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70% 이상, 셀트리온은 40%, 삼성바이오로직 40%, 헬릭스미스 90% 하락, HLB 폭락. 이게 의약품의 진실,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약품도 시장 주도력을 그렇게 가져가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없죠. 그러면 없어요. 기계 시가총액 비중이 좀 낮고, 그리고 고점도 이제 넘기는 거예요. 2018년 지수 고점을 누가 넘겨줘? 얘가 넘겨줬잖아. 얘는 2018년 고점 올 작년 초에 넘겼다니까요. 그리고 또 폭등해요. 그럼 왜 오르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많이 올랐어요를 생각하면 어떡해. 아니 실적이 2016년도에 30조였는데 영업이익이 2016년도에 영업이익 30조 삼성전자. 근데 18년도에 58조에 자사주익 소각 14%에 내년 또 60조 70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낸대요. 실적이 2배 났다니까. 다른 쪽은 실적이 2배 난 쪽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실적이 2배 났는데 실적이 없는 쪽도 오히려 시세가 사상 최대치 고가 랠리가 나오는데 실적이 영업이익이 2배가 났어. 근데 그 2배가 난 게 그냥 그냥 조금 실적, 그러니까 흑자 전환된 그것도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2배. 하이닉스가 2016년도 영업이익 3조였어요. 2018년도 20조를 넘겼죠. 20조 8천억. 내년에 20조를 넘긴다고 또 추정을 해요. 근데 내년의 기준에 20조를 넘기는 실적에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돼. 셀트리온 삼형제 80조 넘기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영업이익 1조 5천억이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막연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얘를 바보 마냥 그 앞전에 샀다라고 친다면 그건 바보라니까요. 그 앞전에 샀다면. 2003년부터 2004년 딱 한 번 시장 수익률 넘겼고 단 한 번도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수익률을 넘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뭘 엉뚱한 소리를 내. 지금 시가총액 1위라서 사라 그럽니까? 시가총액 3위여서 LG화학 멋부리려고 사? 오늘 장중에 100만 원 넘기니까 좋죠. 예? 의료종밀, 운수장비 좀 이따 설명드리고, 유통,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서비스 업종. 앞전 고점을 월등하게 뛰어넘긴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에 부각됐던 서비스 업종, 의학, 그 다음에 화학,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나머지는요. 아무리 찢어서 갖고 와서 봐도 낙폭 과대 이후에 바닥 대비 상승률은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2016년 이후, 왜 2016년이라고 했어요? 2015년 말에 금리 인상했을 때 그때 모든 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의 경우에 또 2018년 고점을 넘긴 업종 기준의 기준점에서는 제대로 된 업종 없다 그랬죠. 어떤 거? 전기전자, 그 다음에 운수장비, 운수장비에서는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 그거 이외에는 실적이 나오는 쪽이 없어요. 실적이 변동폭 없이 있는 게 금융지주사죠. 3조 원대 영업이익. 운수장비의 현대차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가장 높다 그랬죠. 거기에 LG화학이 70조를 넘기는 흐름 속에서 영업이익 3조 원대. 현대차 기준에서는 그 당시 기준에, 어제까지 기준에 50조 원의 시가총액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7조, 순이익이 6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한 가격 위에서도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오늘 기아차 15% 편입할 수 있었고, 현대차 15% 편입할 수 있었고, 기아차의 경우 아무리 높은 평균 단가를 잡더라도 7만 5, 6천 원이면 다 편입할 수 있었고, 아무리 높게 잡아도.
현대차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높게 잡아도 25만 원 이하에서 그 수준에서 편입단가 잡으실 수 있었고, 모비스 마찬가지. 어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운이. 예? 근데 그게 꼭 운일까? 제가 볼 때는 운인데 실력이라고 해주셔야지. 어제 하필이면 어제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 희한하죠. 예? LG와 오히려 강세를 뜰 때 여러분 자신감 갖고 들어가세요 라고. 그리고 100만 원 이탈 될 때마다 3%씩 밀릴 때 들어갑니다. 자동차 어제 시장이 마이너스고 우리 주력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이닉스 그나마 버팅기고 있으니, 또 우리는 차익 실현을 저차에 다 해놨으니 자동차 그나마 빨간불이니까, 그나마 빨간불이어서가 아니라 하방을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밀려도 우리는 미칠 게 없다. 현대차는 23만 5천 원, 아우 창피해. 그 가격에 차익 실현을 했지만 24만 원부터 밑으로 밀리면 그때부터 담아가는 거니까. 그 전에 15만 원에서부터 30% 담아와서 23만 5천 원 차익 실현하면 됐죠. 또 기아차 차익 실현했고, 그 기아차 편입하면 되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4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거기서 마지막 절반을 털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문자가 한 템포 늦었죠. 한 템포 늦어서 37만 5천 원에 다 털었고, 그러고 나면은 얼마나 좋은 가격에 재편입입니까? 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좋은 가격에 재편입이에요. 오늘만 3번 들어갔죠. 오늘만 현대차 기아차 3번 강력하게. 다른 거 문자나 나가요? IT 자동차 끝. 우리도 지금 고생하는 종목 많잖아요.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공식적으로 이동 전략을 잡아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기준에서 뭐라 그랬어요? 개별 이동 가능하고 지금은 주력주에서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거기서 조금 견디시다가 적절한 때 되면은 손절을 하더라도 잘라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력주를 살 현금 여력이 없으시면 그땐 개별 이동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어제 같은 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진짜 옆에서 뭐 폭락했네 헛소리들 하고 있을 때 그게 폭락입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퍼센테이지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불과 몇 달 전에 6월 15일 날 장 100포인트 빠질 때가 5% 하락이었어요. 5%면은 얼마 160포인트가 빠져야 5%의 하락이었던 겁니다. 이번 기준에. 근데 기껏해야 2.33% 빠진 거를 폭락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2.33 시장 빠질 때 한 5% 빠졌나요? 기껏 해봐야 3.41 돌릴 때 소외되지 않고.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 어제 플러스였잖아. 시장 빠질 때. 오늘 추가 강세고. 삼성전기는요. 사상 최대치 최고점 대비해서 8,500원 눌려 있어요. LG전자는요. 얘도 뭐 15만 원대 사상 최대치 찍고 삼성전기하고 상승률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사실은. 상한가 한번 가서 쭉 뻗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대한항공은요. 잘 돌려놨죠. 하나솔루션 우리 다 팔았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 방 안에 계세요. 지금 보니까. 전략 잡아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다 팔았다고 해서 하나솔루션이 못 갑니까? 아니죠. 우리 5만 5천 원 요 수준에 다 판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머지들도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은. 다만 거래량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는데 그냥 순환성으로 한번 어떻게 들어오면 움직이면 가져가 볼까? 안 돼요. 피눈물이 나지만 넷마블도 현금 없으면 이동이에요. 가급적이면 돌려치면 한 번씩 건드려 놓으면 거래 터지면서 움직이면 그때 나와도 되니까 아직 현금이 있으신 분들 주력주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잘 채워주신 분들 기준에서 차분하게 대처를 잡아드리는 거지. 결론적으로 시장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장입니다. 수급도 전혀 걱정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방송 갖고 나가서 또 하나 보여드릴 기준이 있는데 이거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도 모르는 양반들이 방송 나와서 이거 뭐 개인들이 펀드에서 돈 빼서 너무 많이 사고 있고 힘겹고, 자 이거를 이제 이 앞전 것까지 다시 그려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2004년도에 8조 수준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얼마? 11조 수준에서 8조. 요 앞에 것까지 하면 12조에서 내려온 겁니다. 얼마요? 30%를 그랬죠. 펀드에서 자금 30% 빼냈다니까. 이때 개인들 매수 어마어마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펀드에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게 뭐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도 주식형 펀드에 8천만 원 가입했다. 거기 한번 불 더 지른 건 뭐예요?
얼마 수익 났게? 4개월 만에 25% 수익 났다. 이렇게 불을 질러야 돼요. 자, 오늘 시장 오른 거 왜 올랐어요? 그러면은 공매도 연장할 수도 있다 뭐 장난 똥때리나 공매도 연장한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시장 가격 반발력 나온 거예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으로 밀렸던 지수 되돌린 거 그런 거는 뭐 필요 없이 현대차가 공매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폭등했어야지. 낙폭이 한 6%씩 빠져내려가다 돌렸으니까 폭등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흥분만 하시지 않으시면 되고 내동매매만 안 하시면 되고 종목당 1, 2% 등락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시장 흐름, 지수 흐름만 잘 보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쭉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한 번을 더 쭉 내릴 텐데 잘 판단하세요. 어렵게 시장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시장보다 월등히 올라와 있는 주력주를 원하시는 거죠. 일봉 기준에 보겠습니다. 0080으로 할까요? 그렇게 하면 10월, 11월 저점부터 나오죠. 보세요. 코스피 지수 36% 올랐습니다. 대형주 39%, 중형주 9월 저점으로 따져도 27%, 소형주 22%, 음식료 13%, 17%, 27%, 46%. 저것도 화학도 9월까지 따졌을 때 46%입니다. 여기서부터 따지면 41%예요. 의약품 얼마? 24%. 비금속, 광물 45%인데 1% 미만이에요. 시가총액 비중이. 철강금속 얘도 11월부터 따지게 됐을 때 27%. 기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 11월부터 따졌을 때 57%. 이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36% 올라가 있을 때 57% 올라가는 거의 뭐 1.5배 이상 2배 가까운. 나머지는요. 시장 수익률 조금 넘겼죠. 40%면. 그리고 나머지는요. 아예 가지도 못했죠. 그런 종목을 원하시는 거예요? 운수장비 11월 이후에 이번에 폭등 나오면서 54%. 전기전자 업종보다 조금 못 미치죠. 근데 실적으로 따질 때 두 번째 실적으로 기준을 잡아드렸죠. 1월 4일 날 이 급등이 나올 때 윤정두가 다 잡아드렸죠. 뻥이 아니라 만도군, 현대모비스군 꼬리 달렸는데도 차익 실현 안 하고 매수. 그래서 그때 신규 가입자들 어떻게 했어요? 나 최고점에 샀어요. 얼마? 21만 2천 원에 샀는데 21만 원 깨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현대차 기준에. 괜찮아요. 나 현대모비스 28만 7천 원에 샀는데 30만 8천 원 조금 밀렸어요.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차익 실현. 요 수익은 못 먹었어. 그러고 나서 어제부터 다시 들어갔어요. 대박이지 뭐. 오늘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요? 세 차례. 개장 초에 그냥 세 차례 몰아서 빰 3% 단위씩. 편입 단가보다 기아차는 얼마 10% 수준 올라왔죠. 하루 만에. 또 오늘 당일. 나머지 유통,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뭐 어느 거 하나 시장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업종이 있나요? 11월 기준. 저기 9월까지로 해도 올라온 적이 거의 없죠. 결론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세요. 와, LG전자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12만 원에 차익 실현했잖아요. 그 이후에 더 올랐죠. LG전자 지금 77%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좀 많이 미끄러져가지고 55%인데 고점까지 치면은 사실상 70% 넘어요. 그러면 LG전자 77하고 삼성전자 55하고 채울 때는 변동성 기준 잡으면은 그렇게 뭐 아쉬울 거 없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 64%하고 LG전자 77%하고 뭐 크게 부담이 없죠. 또 삼성전기 55%하고 근데 이왕이면 LG전자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나서 요때 차익 실현하고 나서 12만 원 차익 실현하고 나서 그 이상에서 더 움직인 거는 대략 한 20% 수준.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24일 이후에 기준 잡으면 24%. 그러면 LG전자보다 삼성전기 못 오른 게 아니 더 올랐지. LG전자 차익 실현한 이후 20% 올랐고 11만 원 대비 12만 원 대비 20% 오른 거 아니야. 20% 조금 더. 삼성전기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후 28일부터 24% 올랐어요. 전기가 더 많이 올라서 어찌 보면. 근데 체감온도는
내게 아니니까 자꾸 LG전자가 더 오른 것 같아. DB하이텍도 무지하게 올랐죠 이번에. 허벌나게 올랐어, 허벌나게.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허벌나게 올라오고 나서 2조 8천억이라 수익 이상으로 비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수익 종목에서도 거래대금 터져 있는 쪽, 이슈 불거져서 우상향인 쪽은 크게 문제가 없죠. 예?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도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제 권리량만 피해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에 이제 55,000원 위쪽에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차익 실현한 단가예요. 언제든지 뭐 다시금 볼 수 있어요. 오늘 시장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 보시라 그랬죠. 2.61%가 많이 올랐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보시고, 다만 이제 업종군 종목군들 별로 놓고 보실 때 오늘 체감 온도가 안 좋은 쪽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체감 온도가 안 좋은 쪽이.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다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력 주면 좋은데 기아차 저렇게 강도 있게 매수사인 주지. 예? 좀 L전자를 더 강하게 주지 왜 좀 욕심이라니까. 욕심쟁이들 아주 우후후. 다른 집 가봐 지금 곡소리 나고 있어. 셀트리온 어떻게 하냐고 지금도 매달려 있고, 의약품 어떻게 해요? 지금도 눈물을 질금질금 흘리고 있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전일 대비해서 시장 대비 올라온 업종이 몇 개나 있냐 이거예요. 화학, LG가 갖고 있고, 하나솔루션 일부 가지고 계시고, 차익 실현 그 단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쉬울 거 없고,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뭐 극소형주의 기준이죠. 운수장비, 자동차 어제, 오늘 또 강도 있게 다 사들였고, 건설하고 운수창고만 없네요. 여기 시장 수익률이고. 그리고 뭐가 아쉬운데? 없잖아요. 전기전자 업종에 삼성전자 조금 덜 올랐을 뿐이고, 전기 움직여줬고, 하이닉스 어제 플러스에 오늘 또 강보합. 14만 원 대비 밀린 거 없고. 욕심쟁이들 아주. 네? 다른 쪽의 기준에서는요, 지금 농담 아니라 자동차를 그렇게 쉽게 비중을 꽉꽉꽉 제대로 주력으로 채워서 아주 명확하게 비중 15% 채웁니다의 기준이라든가, 혹은 IT를 꽉 잡고 있어서 이번에 되돌릴 때 삼성전자 뭐 얼마 되돌리지도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제자리예요. 10월 이후에 55% 상승률이 그게 우스운 게 아니잖아요. 하이닉스 64% 상승률이 우스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기준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같이 비슷한 등락률인데 체감 온도는 어때요? 소형주 기준에 10% 빠지고 2% 돌리는 게 그게 좋아요? 어제 기준에 시장 전기전자 업종하고 똑같이 빠지고 오늘 시장 똑같이 돌렸단 말이에요. 그럼 종목별로는요, 낙폭이 더 심화된 종목이 많이 있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막연하게 이 업종도 좋아, 저 업종도 좋아. 안 좋은 업종이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종목이 진짜 잡주 쓰레기 말고는 다 좋아요. 근데 진짜 안 좋은 종목은 내 계좌에 수익을 못 내주는 종목이 되는데 우리 종목에서도 많잖아요. 하다못해 KB금융도 시장 수익률이 안 나오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주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30%까지 채워드리고 있습니다만, 현금성의 전략도 가져간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언제든 흔들리면 KB금융 같은 종목에서 현금화를 해서 낙폭이 좀 심화된 주력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전략군의 기준, 그렇게 해서 잡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못 움직일 업종, 지금 삼성중공업 우리 몇 달째잖아요. 못 가죠. 예? 두산중공업 기계 쪽 못 가죠. 못 가는 쪽을 또 한국전력 우리 못 가죠. 창피하게도 손실이죠. 못 가는 쪽을 주력으로서 비중 채우고 확대하고 조금 더 편입해 놨다가 움직이면 수익 내야지, 이 망상은 지워야 됩니다. 그 망상, 윤정두가 추천을 했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HMM 6% 부러워요? 아니라니까. 무조건적으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우리 윤정두 기준에 만족스러울 거래량, 그럼 얘도 최소한 지금 범위에서도 최소한 1,500만 주 이상, 2,0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우리가 원하는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고 이런 수익이요? 이런 거? 이때도 변동성이 나와서 이제 뭐 수익 기준 또 잡아냈죠. 그 앞전에 이럴 때 따라붙어서 결국은 고생 좀 하잖아요. 거래 조금 터지다 말리면 안 먹어도 된다니까. 이럴 때에 자동차는 폭등 나왔고, 이럴 때에 연초부터 해서 하이닉스 폭등 났고, 연초부터 20% 올랐으니까, 이럴 때 삼성전기 폭등 나왔고 24% 올랐으니까 HMM 안 먹어도 된다는 거야. 이 정도 수익.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 뭐 뒤로 가 있었는데 거래 터지면서 이 수익을 내가 먹었다.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 결국은 시장 수익률 뿐이 안 나와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대금이 없다가 거래대금 터질 때 늦더라도 이럴 때 먹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야지 거래대금 하나도 없는데 붙들고 있으면 안 돼.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정리 기준을 잡아드린다 그랬죠. 잡아드릴 거예요. 거래대금이 좀 일부 수반될 때 한 번씩 따라붙고 한 물량까지 했는데 그 물량까지도 손실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무책임한 거지 사실은. 강하게 옮깁시다 해드려야 되는데 IT의 기준에 어제 같은 날 흔들림을 주게 되면은 패닉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옮겨갔을 때 전략에서.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지금 뭐 방안 전체적으로도 수익이 뭐 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이 솔직히 얘기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다 내고 계시잖아요. 10월 이후에 계좌가 따블이 안 나와 있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10월 이후에 10월 저점 대비해서 더블 안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와 전량 차익 실현한 DB하이텍, 뭐 하나솔루션, LG전자, 에코프로 많잖아요. 아 손해난 것도 있지. 결론은 말이 이제 그 더블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어찌됐건 수익 기준이 시장 대비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내할 수준이 돼서 성향에 맞춰서 그러면 비중이 높지 않으면 가져가셔도 된다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지 실질적으로는 주도주로 옮기시는 게 맞아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렇죠. 거래대금 빵 주는 순간 그냥 옮기는 거야. 뭘 그걸 기다리고 있고 뭘 그걸 추가 편입을 하고 있어. 솔직히 혼날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문자 사이는 결론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서 뭐 에코프로처럼 충분한 차익 실현 기준이 되는데 거래대금이 여전히 없어. 우리하고 이게 맞아요? 이게 나빠서 팔았나? 그럴 때의 전략 매도 사인을 드릴 겁니다. 올라와 있을 때. 예.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진짜 너무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편히들 쉬시고 야간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화이팅 하셔야죠.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게요.